이 정도로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여전히 뭐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판 예, 과정에서도 예. 반성을 하거나 정말로 본인이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인지를 못한다는 느낌. 그 사람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육사 출신이고 승승장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바뀌면 완전히 반란군 또는 내란 세력으로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저기 좀 슬픈 게 뭐냐면 방첩 사령관이 말입니다. 예. 그 전에 안보지원사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해편하면서 그 앞에 기무사였고 그 앞에 보안사였고 이렇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따로 뽑아간단 말이에요. 대위 때 장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안에서만 큰 사람들이 사령관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게 군이 그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비방첩사 출신을 갖다가 사령관으로 앉힌다고요. 네. 그 지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병 작전병과가 주도하고 있는 군의 어떤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여인영도 방첩사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방첩사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갖다 앉혔는데 그 통제하는 방향이 쿠데타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꾸미는 걸로 네. 기능을 했죠. 근데 그때 여인영이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를 보면 역시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임기제 진급이 기한이 끝나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을 그걸 또 연장을 시켜가지고 요직을 맡기고 네. 거기서 또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출신 배경이나 이 학연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군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 뿌리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방첩사령관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실제로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하듯이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도려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방첩사 내부에서 여인영이가 그 사람들만 데리고 계속 일을 한 게 몇 달 되더라고요. 예. 그 내부 구성원들은 그걸 알고 있어서 특검만 제대로 운영되면은 그건 쉽게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자, 특검은 이제 당연히 이제 쾌속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특검 임명되고 나면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압수수색을 오늘도 진행하고 그리고 청와대 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더 팔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공수처가. 공수처는 그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입었고 나름의 또 성과를 올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그간의 공수처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쪽이 집권을 한 마당에 공수처가 자기 역할이나 기능을 국민들 앞에 제대로 인식을 시키려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이거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금 캐치하지 못한 포인트를 공수처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준비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좀 뭔가 역량도 늘리고 성과를 내보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 사적인 질문인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방첩사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문건이 나왔는데 최강욱 리스트가 나왔다. 네. 최강욱 친한 사람 다 죽이겠다,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거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황당했죠. 황당 그러니까,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아니요, 뭐 공포감까지는 저들 수준을 아니까 제가 뭐 예.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소심한 사람은 아니고 예. 이제 때마다 최강욱 리스트가 사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저기 고발 사주권이 있었을 때 예. 윤석열이 쪽에서 손준성한테 지가 시킨 거를 감추려고 최강욱 손준성은 최강욱 라인이다. 예, 예, 예. 예. 최강욱 라인이라 아, 예. 그때 그게 원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쿠데타 정부의 권력기관에다가 제 리스트나 제 신복들을 많이 심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신복으로 지목된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인정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친구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무슨 뭐 김아무개가 준장이 돼가지고 지금 육군 법무실장에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니까 그리고 뭐 명단에 뭐 몇십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제가 공수처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라도 해서 그게 누군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해볼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면 저한테도 좀 물어보겠죠. 그게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저도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 군인들이 왜 하나회 같은 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들이 믿을 사람을 저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할 적에 내란을 일으킬 적에 누굴 데리고 했습니까? 지 고등학교 동문들 위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가 평소에 그 소위 사적으로 원래 알고 지내면서 술 먹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걔들 이게 믿을 사람, 네. 핵심 반란 세력 이런 것들을 꾸려놔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블랙리스트도 필요했던 거죠. 얘들의 세계관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대별되는 거고 자기들 관점에서 늘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드러나는 현상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